네, 작년에 청산뉴스에서도 소개되었던 김치버스 다들 기억하시나요? 요리를 좋아하는 청년 3명이서 빨간색 캠핑카를 타고 400일 동안 유럽, 미국, 러시아 등 72개국을 여행을 하면서 우리나라 고유 음식인 김치를 널리 알렸는데요. 외국인들에게 거부감 없이 다가가기 위해서 20가지 이상의 김치 요리와 소스를 개발했을 뿐 아니라 국내에 돌아와서는 또 자신들만의 특색을 살려서 푸드트럭으로 자리매김하기도 했습니다. 연간 수십 대의 푸드트럭이 문을 여는 와중에도 그들이 꾸준한 매출과 인기를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들만의 독특한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청산뉴스를 찾아주신 분은요, 평범함 속에서 자신만의 특별한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김준호 대표님을 큰 박수로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 어떤 강연 들려주실 건가요? 네, 요즘 여러분들한테 제일 화두가 되는 게 취업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취업을 돌파하기 위한 1인 1책, 모든 사람이 책을 읽고 책을 쓰는 그런 캠페인을 하고 있는 1인 1책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예, 될 수 있습니다. 아마 다들 좀 꿈꾸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오늘 모두가 저자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생각이 흐릅니다. 청산뉴스 김준호 대표님의 강연을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1인 1책 김준호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저자의 길로 인도하고자 오늘 왔습니다. 예,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나이가 있었어요. 지금부터 20년 전. 예, 28살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한 건물에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 청년의 손에는 100만 원짜리 수표가 있었어요. 제가 최초로 출판 계약을 하던 날입니다. 지금부터 20년 전. 그리고 저는 저자가 됐습니다. 바로 여기 계신 분들 20대시죠? 예, 바로 이 나이에 제가 처음으로 책을 썼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네, 영어에 성공한 사람 10층이 털어놓은 영어학습법. 당시 저는 책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 책을 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소설가라든가 뭐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든가 시인이라든가 이런 문학하는 사람들만 책을 내는 걸로 알고 있었죠. 그런데 20대 각 회사에 들어갔던 기자를 좀 제가 하고 있었는데 그 들어가서 책을 쓰게 된 거예요. 근데 또 그 책이 마침 교보문고, 종로서적, 영풍문고 국내 3대 서점의 외국어 부분 또 1위를 한 겁니다. 아, 이런 또 큰 성공을 하다 보니까 아, 이거 책은 정말 누구나 쓸 수 있는 거구나. 특별한 사람만 쓰는 게 아니구나. 아,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런 일들도 참 재밌구나. 책을 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출판을 하고 뭐 케이블 방송 같은 데 가서 인터뷰도 하고 이런 활동들을 통해 가지고 저의 진로를 모색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년 동안 저술하고 책을 기획하고 책을 기획하다 보니까 최근 일주일 전에 200번째 책을 기획 출판하게 됐습니다. 제가 기획한 책이 이제 200권 정도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권 넘는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여러분들 청년분들이라든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1인 1책을 이야기하는 전도사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취업을 맞아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방법적인 것을 타개할 것인가에 대한 1인 1책 전략을 가지고 임해라. 이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저자와 출판사를 이렇게 연결하는 출판 에이전트입니다. 이 직업은 제가 만들었습니다. 10여 년 전에. 여러분들 요새 취업난 심하다고 해서 너무 쉬운 것만 찾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10여 년 전에 어려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것도 출판 에이전트라는 직업은 없었어요. 국내 저자의 출판 에이전트. 그렇지만 저는 내가 이런 일을 하는데 필요성을 느낀 거죠. 중간에서 뭐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을까. 그래서 이제 이 출판 에이전트를 택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보여진 직업만 찾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4차 혁명의 시대, 무엇보다도 연결의 시대입니다. 저는 10여 년 전에 이 연결을 시작하면서 아무도 시작하지 않은 길을 가면서 이 길로 나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출판 에이전시 서정이라는 걸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좀 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서정하면은 자꾸 이렇게 회사 이름을 설명해야 돼요. 이거부터가 좀 시간이 지체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는 단어가 없을까? 그러다가 한 작가님의 가족분의 어떤 아이디어로 1인 1책이라는 걸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1인 1책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네. 한 사람이 책 한 권 읽는 거.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또 책을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1인 1책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거를 브랜드화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SNS라든가 이런 활동에서 1인 1책이 많이 두각을 나타내고 많이 인지도가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기의 컨텐츠를 갖고 브랜드를 갖는 거, 이거는 지금 시대에 너무나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명 작가를 많이 발굴하게 됐고요. 이분들은 뭐 스타 저자로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기획한 뭐 200권의 책입니다. 이 책들을 이렇게 기획 출판을 하게 됐고요. 뭐 요즘에 청소년들 대상으로는 수제책이라는 게 있어요. 직접 이렇게 종이 출력해가지고 실로 묶어서 하는 책. 뭐 그런 지도까지 남녀노소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방식은 가리지 않고 모두 이런 책 쓰기 코치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들을 엑기스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1인 1책도 책을 썼어요. 1인 1책 책을 쓰고 활발하게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1인 1책의 세계에 빠져들면 매력적인 부분으로 오늘 특별한 순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실 거죠? 네. 예,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도대체 왜 책을 써야 됩니까? 이렇게 저한테 묻는 분들이 계세요. 왜 책을 써야 됩니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부적인 것과 외향적인 것.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 사무실이 마포구 망원동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실에 딱 있는데 어느 날 문을 이렇게 두들기고 한 분 아주머니가 들어오셨어요. 61세 먹은 아주머니였는데 도대체 여기가 뭡니까? 하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제가 밖에 이렇게 배너를 이렇게 걸어놨는데 그걸 보고 오신 거예요. 도대체 뭡니까 여기가? 그래서 아주머니 여기 좀 진정하시고 여기 좀 앉으시라고 커피 한 잔 대접하면서 여기는 책을 쓰는 곳이다. 책의 기획부터 해서 출판사 연결까지 나중에 강연하는 강사 연결까지 하는 곳이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에 등록을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일주일 후에 오셨어요. 그래서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났어요. 격주로 한번 오셔가지고 열심히 지도받고 6개월 후에 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브랜드도 갖게 됐어요. 성당 언니. 브랜드를 제가 만들어 드렸어요. 그리고 보석이 된 아픔이라는 그런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도 그분은 너무나 행복해 했고요. 그리고 책이 나온 다음에 요즘에 강연 활동도 하시고 너무나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아주머니에게 아주머니 어떻게 이렇게 기분이 좋으세요? 그랬더니 정말 나의 그 이야기를 이렇게 나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서 이렇게 책을 낸다는 거 이게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본인이 61년간 수십 년간 먹었던 그 꿈이
현실화됐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좋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을 만나는 순간 저도 좀 인생에 굴곡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물론 이제 각자의 스토리는 있으시고 아픔은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만 하기에는 없으실 정도로 정말 많은 아픔이 있었지만 그것을 잘 자기의 이야기를 담아서 이렇게 책으로 내고 하는 순간 그분의 어떤 내적인 거는 굉장히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즘엔 또 두 번째, 세 번째 책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렇게 내부적으로 책을 쓰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고 또 내가 부족한 게 뭔가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을 해야 될 것인가를 이렇게 느끼는 그 과정들이 바로 청년들한테도 필요하다. 여러분들한테도 필요한 겁니다. 그게. 예. 그래야지 발전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이유, 내부적인 이유 한 가지를 꼽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무엇을 꼽고 싶냐?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표현의 시대입니다. SNS의 시대고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블로그를 운영할 수 있고 SNS에 뭐 페북이나 이런 데에 글을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표현하는 시대.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자기만 이렇게 좋은 것이 있다고 얘기했을 때는 알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한테도 무기가 있어요. 뭐죠? 바로 SNS. 그런 블로그 활동입니다. 그건 다 글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글을 올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올리다 보면 나중에 그 사람은 자기의 브랜드가 생기고 또 컨텐츠가 생겨서 책도 쓰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만의 컨텐츠로 경쟁력을 높인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기회가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현재. 그런 두 가지의 이유로 저는 책을 쓰라는 것들을 권합니다. 근데 이렇게 또 질문하겠죠. 그러면 당장 우리 청년들은 뭐 지금 나이도 젊고 이런데 나는 컨텐츠 없는데요. 내가 무슨 컨텐츠가 있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소개하고자 하는 청년이 한 명 있습니다. 이 청년은 여러분들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지하장이라고 하는 이제 중국계 청년입니다. 이 친구는요, 6살 때 그 반에서 이제 선물을 다 준비해가지고 칭찬을 받으면 그 선물을 하나씩 이렇게 받고 퇴장하는 그런 기억이 있었대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다른 친구들은 다 하나씩 받아가는데 자기 혼자 남은 거예요. 자기 혼자 남으니까 이거 받을까 말까 하는데 호명이 안 됐어요. 그랬더니 비수같이 또 선생님이 한마디 했죠. 지하장, 너는 친구들한테 잘해.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6살짜리 그 아이가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우리 요새 그런 얘기 들어 우리도 상처받잖아요. 근데 6살짜리가 엄청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좀 왜 침체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친구가 침체돼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신감이 없는 거지. 자신감이 없고 막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위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이제 이건 안 되겠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그 웹사이트에 이제 거절 극복하는 이제 웹사이트가 있다 그러고 이제 거기서 어떤 거절을 하는 거절당해도 계속 들이대라. 네.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계속 이렇게 거절을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용기가 생기고 또 그런 과정 자체가 또 SNS라든가 이렇게 알려지면서 유명세가 있게 된 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주목을 한 거예요. 바로 컨텐츠라는 거는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컨텐츠라는 거는 바로 자기 자신한테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한테.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상처, 처해진 환경, 이런 것들이 모두 컨텐츠가 돼요. 네. 제가 200명의 저자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이 뭐 처음부터 다 금수저와 같은 분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흙수저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그 아무것도 없는 것들 속에서 뭔가 이런 것들을 극복해내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바로 자기의 컨텐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 가끔 만나서 저한테 어떤 코칭을 받으러 오고 뭐 인생에 대해서 선배니까 이제 얘기해주는 기회가 있는데 수심이 가득한 친구들이 찾아와서 뭐 이야기를 하는 걸 많이 이렇게 경험을 했는데 저는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당신의 이게 컨텐츠가 된다. 이렇게 관점을 좀 달리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친구도 그럴 수 있느냐.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자기만의 이제 컨텐츠가 되고 또 그것을 표현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자기만의 기회가 생긴다는 것이죠. 저 거절당하기 연습을 쓴 지하장도 아무것도 없는 친구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작은 거 하나 가지고서 시작을 해서 지금은 뭐 많은 세계인들한테 영향을 끼치는 강연가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한테도 이제 기회가 있는 겁니다. 네.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나이 어린 10대 친구도 있어요. 이 친구는 15살입니다. 근데 뭐 요즘에 15살짜리 친구들이 판타지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로맨스 좋아하고 이런 소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앱소설 미래의 꿈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아빠가 이 작가예요. 한 10권 정도 이렇게 저하고 같이 작업을 한 이동조 작가라고 계신데 딸이다 보니까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는 창의성의 컨텐츠를 딸과 같이 묶어가지고 이렇게 판타지 소설, 창의적인 판타지 소설을 쓰게 된 겁니다. 15살짜리 소녀가.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이분은 일본에서 유명하신 분. 92세에 처음 글을 배웠어요. 시바다 도요라는 분. 99세에 책을 냈어요. 여러분들 지금 20대, 99세에도 책을 내는데 여러분들 너무 기회가 많은 거예요. 네. 이분은 그래서 약해지지마라는 이제 시집을 써가지고 70만 부가 나갔죠. 그래 일본 열도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네. 인생 2모작이 아니라 3모작을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주변에 기회들은 이렇게 널려 있다는 거,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이렇게 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죠. 이렇게 좋은 것을 어디 알릴 방법이 없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저도 좀 알려내자. 이렇게 좋은 거를 알려내면 많은 사람들에게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죠. 5년 전에 제가 서울시에 있는 박원순 시장을 한번 우연하게 만났는데, 그때 제가 그 대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1인 1책 프로젝트라는 걸 강연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강의실에 들어오셔가지고 저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박 시장께서 하는 얘기. 1인 1책이라는 거는 이건 내가 하려고 했었던 건데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공무원들도 책을 써야 된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일본 공무원들은 다 책을 쓴답니다. 기록으로 남겨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직업을 떠나서 우리가 다 기록으로 남기고 컨텐츠가 돼서 이렇게 해야 될 영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1인 1책 캠페인을 하게 된 거예요. 1인 1책 캠페인을 하자. 뭐 많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남녀노소 뭐 군대도 가가지고 군인들도 만나고 초등학생들도 만나고 중학생도 만나고 그래서 1인 1책의 이야기를 하면서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수제책도 만들고 활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으로도 나가서 Write Your Story.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원펄스 원북을 10개 도시, 유럽 10개 도시를 작년에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다 같이 이렇게 공유를 했어요. 공감이 되더라고요. 예. 근데 깊게 얘기는 많이 못 나눴고요. 그냥 원펄스 원북 사진도 찍고 간단하게 의의를 공유를 하더라고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외국인들도. 그러면서 이제 이게 우리 한국에서만
그 공유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외국에 나가도 이렇게 공감될 수 있는 이제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느끼게 됐습니다. 중국의 동상도 중국에 가니까 1인 1책이 있더라고요. 예, 제 모션이 1인 1책이에요. 예, 그래서 동상도 있고 또 이렇게 보니까 이게 얼굴 없는 사람도 있네요. 예, 이렇게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렇게 만나면서 느끼는 거는 여러분들이 책을 쓴다는 것이 약간 멀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아니라 바로 그런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여러분들이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1인 1책이라는 거를 이제 국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외국에 나가서도 우리가 이렇게 발굴되는 이 컨텐츠가 이 좋은 컨텐츠를 이제 국내에서만 아니라 외국에 가서도 좀 널리 전파를 하자. 그랬을 때 경쟁력이 생기거든요. 우리가 국내에서만 가지고는 이렇게 적어요. 그렇지만 컨텐츠라는 건 무한합니다. 문화 컨텐츠는. 언어적인 부분만 잘 해결될 수 있으면 외국인들도 다 공감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쓰는 글, 그런 것들이 세계인이 좀 공감할 수 있는 거. 그런 데서 많은 기회가 생긴다는 거. 바로 그것이 1인 1책의 정신이고 여러분들이 함께 해야 될 영역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모두가 한 번쯤 꿈꿔봤을 법한 저자의 꿈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어요. 아마 다들 좀 책을 써보고 싶다라는 욕심은 있지만 사실 어떤 콘텐츠를 잡느냐가 가장 어렵기 때문에 쉽게 쓰지 못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아까 소개해주신 콘텐츠들이 좀 뭐 힘든 경험, 고통을 이겨냈던 방법들이 있었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힘든 순간을 모두 겪었던 건 아니잖아요. 좀 네. 다른 콘텐츠를 좀 찾아볼 수 있다면 지금의 청년들에게 이 나이 대 청년들이 다른 콘텐츠를 찾을 수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예, 그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서 좀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자기의 취미라든가 자기가 좀 원하는 거, 뭐 그런 것들을 좀 찾는데 제가 10대 중학생 15살 분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책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5살이면은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연령대잖아요. 네. 그런 친구들도 이제 처음에는 좀 어렵게 생각하다가 결국 이제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거, 뭐 로맨스라든가 뭐 판타지라든가 게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시작해서 이렇게 1인 1책을 하다 보니까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내가 좀 좋아하는 것에서부터 좀 시작을 해서 찾으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도 20대 때 영어에 관련된 책을 내셨는데 사실 어떻게 그 영어에 관련된 책을 내시게 되셨는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제가 그 영문 모르고 영문학과에 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별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 대학지 대상의 기자를 하다가 영어 전문가들을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전문가가 갖고 있는 영어 학습 방법의 노하우 그런 것들을 묶어서 이제 책을 내게 된 겁니다. 어떠셨어요? 쓰시면서 그때 기분이 어땠을지 되게 궁금한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지필 계획안을 이렇게 쓰게 될 때 목욕을 했어요. 목욕부터 해서 이제부터 좀 정진하고 싶다. 목욕재개를 통해서 이제 시작을 했고요. 정말 열심히 그 열정은 지금보다도 더 높았던 것 같아요. 열정이 높아가지고 최단 시간 안에 그 일을 좀 하게 된 거죠. 그때의 그 작은 승리가 또 지금의 나를 좀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아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 또 뭐 자기가 겪었던 경험들을 통해서 콘텐츠를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이 또 하나 아마 좀 많은 고민을 하시는 부분 중에
자기가 겪었던 경험이 과연 특별한 경험일까라는 것 때문에도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남들도 다 비슷한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네. 어떤 콘텐츠를 조금 더 특별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글쎄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우리가 수영장에서 수영을 못하는데 막 뛰어들다가는 좀 힘든 큰일 나죠. 경우를 네. 겪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좀 코치, 책 쓰기 코치, 일인 일제 코치가 있으니까 이런 전문가한테 좀 의뢰를 하면은 좋은 방법, 보통의 보편적인 컨텐츠를 좀 특별하게 만드는 그런 요령에 대해서 좀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사실 책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책을 쓴 채로 그대로 멈춰버리면 안 되잖아요. 책을 쓴 이후에는 좀 어떻게 코치를 해주시는 편인지 그 점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책을 쓰는 과정에서의 코칭보다 오히려 책이 난 다음이 중요하다. 보통은 책이 나오게 되면 이제 알리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걸 이제 저자 프로모션이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그런 활동에 있어서는 뭐 강연을 한다든가 또 이제 저자들을 자꾸 이렇게 만나는 작업을 한다든가 이제 그런 작업을 통해서 책이 알려지게 되고 또 기회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작업들을 이제 책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다 보면은 이제 쓰고 난 다음의 과정이 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시행착오도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애초 시작 단계부터 책이 나온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 먼저 좀 같이 전략을 세우기도 합니다. 아마 오늘 강연을 들으면서 꿈만 꾸셨던 분들이 조금 더 한 발짝 저자의 꿈에 한 발짝 다가가게 되는 계기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2부에서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강사님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